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뉴스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된 개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새만금에는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땅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개발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개발에 대한 이슈는 수요를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요로 인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개발지 투자 중에서 새만금만한 개발 호재와 이슈가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새만금은 답이 있다.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느끼시고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새만금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좀 안전하게 준비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은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어떤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서 부동산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만이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가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오존층에 대한 파괴 주범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다시 어떻습니까? 지구가 회복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장에서 굴뚝 공장은 사라지고 이제 4차 산업이 이 산업적인 부분들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챗GPT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산업화가 더욱더 4차 산업이 급속도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곳, 환경을 지배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도체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산업군들, 바로 여기에다가 많은 분들은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식량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지구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후진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한한 그 식량난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자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식량을 잡는 곳이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주도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지역이 또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미래 농업, 미래 식량을 위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산업과 관광을 70%, 그리고 식량을 30%, 농업 부분을 30% 정도로 해서 비중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새만금 매립 지역의 30% 정도는요, 여의도 면적이 33배, 즉 한 3천만 평 정도가 조금 덜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용지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지금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새만금은 바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그래서 새만금의 여의도 33배, 여의도 면적이 대략 한 87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87만 평 곱하기 한 33 정도 하면 대략 한 3천만 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면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록물결 미래 식량 창고가 잘한다. 부분들 새만금에서 식량 문제까지 여러분들 해결됨으로 해서 완벽한 새만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은요 1991년 착공을 해서 현재 총 개발 면적의 78%를 개발하는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2단계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2단계 사업을 2030년도까지 78%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죠. 자, 그러면 사실은 78%면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그 새만금 개발의 거의 80%, 5분의 4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발 심리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30년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심리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 땅값이 가장 비싸다라는 거. 자,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저 창공을 향해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가 떠가는데 사람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자라서 성장, 폭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인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바로 지금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마지막 부분이 2030년도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성장하는 이런 것이 지금 새만금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폭풍 성장하는 새만금의 이 시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단계 시점은 2050년도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2050년도까지 개발 심리는 살아있고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는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 지금 23년도에서 향후 30년도까지는 새만금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해서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취재단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방금 전에 얘기했던 1991년도 착공. 최초 계획 단계에서는 간촉토지 전부를 농업용지로 계획을 했었죠. 근데 구상 변경 끝에 농지는 30%로 줄이고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꿨는데 대신 비농업 분야에서 70%, 즉 산업연구용지, 관광 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 융복합 기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업용지로만 개발한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산업연구용지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요. 관광 레저용지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유동인구, 관광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농지 비율이 줄었어도 농생명용지 크기는 자, 94.3평방킬로미터 9,403헥타르. 자, 여의도 면적의 한 33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 11공구에서 자, 11개 공구에서 7개 공구가 완료가 되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3%. 지금 현재 매립공사는 95.4%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부분들이. 자, 농생명지 공구 중 한 곳인 7-1 공구에까지 도착하려면 새만금 33센터에서 버스로 무려 30분씩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구역공구인 7-2 공구를 보니 미래 농생명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디서? 농림축산부 공동취재단에 의한 말인데요. 조성공사가 끝난 7-209에선 사료작물 일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7-209에도
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초록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 경작 후엔 본격 농사가 가능해지는데 간척지는 토양 염도가 높아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지력 증진 기간이 좀 필요한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담수온의 태적 토로 준설 매립해 모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험 속도가 빠르고 2, 3년 내에 밭작물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농생명농지 7개 공구. 자, 7개 공구는요, 현재 첨단 농업 시범 단지, 농업 특화 단지,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새만금 농생명농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 창고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특히 새만금 내 조성된 농생명농지에는 벼 대신 밀, 자, 콩, 옥수수 다 어떻습니까? 외국에 의존하는 그런 작물,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00% 전략 작물을 심을 예정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 작물을 대규모 재배해서 식량 자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식량 보급이 잘 안 됩니다. 배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입과 수출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는 이 환경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환경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식량난은 더욱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대비하는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완벽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러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어울리면서 미래 산업을 일궈내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재생에너지의 메카, 미래의 어떤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새만금이고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면서 마지막에 식량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러한 곳이 아니 세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자,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새만금에 토지 한 평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